혼자서 유튜브를 하면서 당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뻐 보이셨는지 여러분들께서 영상 밑에 있는 슈퍼땡스 기능이나 카페 후원 계좌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사실 막 과하게 리액션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원체 그런 부분에 또 좀 서투르다 보니까 리액션을 많이 못 해드리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마음만큼은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과 뜻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모아뒀다가 좋은 데 쓸 수 있는 데가 생기면 그때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서 영상이 또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광고 수익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마침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부터 이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광고 수익들도 모아두었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댓글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옆돌리기 대회전 키스 빼는 법 한번 좀 알려주세요 하시고 댓글을 리멤버님께서 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후원해 주신 김에 뭐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살갑게 제가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해드리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뭐 우리가 대회전 키스 빼는 법을 한다기보다도 대회전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치는 법을 한다. 정확하게 치면 키스는 당연히 빠지는 거죠. 키스라는 게 결국엔 내가 득점에 필요한 경로를 내 공이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경로에 이제 일족구가 침범한 경우 키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범을 시키지 않고 내가 경로를 정확하게만 태우면 키스는 나지 않을 테니까 대회전을 정확하게 치는 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옆돌리기가 일족구가 이제 원포인트 부근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에 대회전을 할 텐데요. 크게 보면 이 구역이 한 3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장축에 3포인트에서 이제 일족구로 가는 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선, 이렇게 2개의 선을 나누시고 보면 내 공이 여기 놓이는 경우, 여기 놓이는 경우, 여기 놓이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 형태에 따라서 공략 방법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대회전을 치기 위해서 내공의 경로는 이 일족구를 맞고 내공은 이 코너를 돌아야 되겠죠. 코너를 돌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오는 거고요. 그래야지 돌아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일족구 컨트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득점의 성패가 갈리게 되는 것인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리가 대회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족구를 맞히지 않고 이렇게 공을 돌려보셨을 때 얘가 충분히 와서 맞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이제 기본적인 스트로크의 세기를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배치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내공이 여기 코너를 돌아야 되니까 두께적으로 보면 지금 한 8분의 1 정도 여러분들이 치셔야 되겠죠. 8분의 1을 치시고 처음에 대회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연습을 해서 알고 계시면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거보다 뭐 더 강하게 치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혹시나 모를 두께 충돌 과정에서 커지는 분리각을 없애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 했어요. 관통의 느낌을 주셔야 되니까 백스윙을 최대한 작게 만드시고 그냥 이렇게 뚫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쳐주시면 공이 만들어진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대회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강한 힘으로 치셨거나 아니면 좀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했거나 하면 일족구가 이렇게 와서 잠겨줘야 되는데 일족구에 에너지가 남아서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를 만드실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내공하고 키스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는 형태가 되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키스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다음에 최대한 관통을 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얘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 두시면
쉽게 공략이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두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같은 1구역 아니더라도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건 차이가 많죠. 그러면 여기로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꺼운 두께 컨트롤을 하실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여기서 두껍게 쳐버리면, 조금만 두께가 두꺼워져 버리면 이렇게 내공하고 일적구가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구역에 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얇은 두께를 쓰시는 대신에 당점의 높이를 내려주셔서 키스를 내공이 빼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1구역이더라도 얇게 치시면 얇은 두께 효과로 인해서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잠겨서 키스가 났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치셔도 키스는 없다. 대신에 많이 흘러나가 버리면 포지션이 안 생기겠죠. 뭐 거기까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으시더라도 좀 얇게만 치시면서 당점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쳐주시면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게 득점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구역 안에서의 공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와서 2구역 안에 내공이 들어와 있다면 두껍게 치셔도 여기로 가는 형국이 되죠. 그리고 내공이 지금 진로 일로 와야 되니까 우리가 밀어치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적구의 이동선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고,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선을 만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일적구의 이동선을 우리가 강하게 쳐줘서 일적구의 이동선이 빨라지게끔 만드셔야 이제 이 키스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꺼운 두께, 지금은 한 2분의 1보다 더 두껍게, 절반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갖고 빵 치셔서 먼저 이 일적구가 이동을 하고 내공이 따라가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 두껍게 또 치다 보면 간간히 또 이쪽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큐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제 눌리는 형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나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좀 당점을 좀 더 아래쪽에다 두신 상태에서 큐를 내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들어 올리시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만드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일적구가 이동하고 내공이 이제 나중에 오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일적구의 임팩트가 조금만 약해져도 이 일적구의 이동선이 느려지면 내공하고 키스가 날 수가 있는 거니까 일적구에다가 아낌없이 임팩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잡으시고 두껍게 보시고 빵 하고 먼저 일적구에다 주셔서 일적구가 훨씬 더 먼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득점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구역 안에서 두께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타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아시면 2구역에 있는 공들이 이 옆돌리기 배치에서는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장타 코스로 갈 수 있는 배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3구역이 되죠. 그래서 3구역은 수직이 있을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롱팔로우 스트로크의 그 임팩트의 양을 우리가 늘리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3구역에 있을 때는 먼저 뭘 하시냐면 한 절반보다 얇은 두께를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보시면 일적구의 이동선이 여기까지 왔고 너무 약하게 쳤더니 내공이 지금 대회전의 앵글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짧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두께를 가지고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스트로크의 크기를 점점 크게 만드시면 두께는 동일했더라도 이 충돌이 커지기 때문에 일적구의 앵글은 조금씩 짧아질 거고 내공의 앵글은 조금씩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얇은 두께를 가지시고 이제 조금씩 큰 스트로크를 만드셔서 뭐 이렇게 쳐버릇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내공이 더 길어지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스트로크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얇은 두께에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쳐서 내공의 크기가 크게 만들어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현재는 키스하고 무관합니다. 키스가 나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제법 커졌는데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키워서 얇게 하시고 더 키워서 이제
이렇게 쳐주시면 이제 점점 이렇게 내공의 앵글이 길어지면서 키스가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스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하시냐면 두께를 두껍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족구는 안쪽으로 좀 들어올 거고요. 더 그죠? 내공은 더 길게 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타이밍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만드시고 두껍게 보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빵 이렇게 쳐주시면 이제 이렇게 키스가 빠지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좀 거쳐가시면서 내 스트로크의 위력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아마 키스가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내 위력이 약하다. 내 스트로크의 위력이 약해서 일족구를 더 빨리 보내고 내공을 더 늦게 보내는 그 타이밍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만드시고 빵 하고 쳐주시면 일족구가 먼저 나가고 내공이 나중에 오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당점이 잘못 맞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 내가 힘을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만큼의 힘을 줘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팔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껍게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두껍게 친다고 생각을 하고 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피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본능이. 그럼 얇으면 무조건 다시 키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족구에 엄청 강한 힘을 줘야 되는데 다 못 주기 때문에 키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두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힘은 팔의 힘은 뺀 상태에서 멀리 가서 내가 저쯤에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쳐야지 라고 생각하고 쳐주시면 일족구는 먼저 움직이고 내공은 나중에 오는 형태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상부역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치실 줄 알면 얘는 더 쉬운 공이에요. 그러니까 일직선인 경우와 똑같이만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키스도 없고요. 그대로 보시고 큰 스윙 만드셔서 그대로 이렇게 쳐주시면 그냥 더 쉽게 만들어지는 공이에요. 키스도 없는 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원포인트에 있는 경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족구가 이렇게 원포인트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대회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원투 쿠션의 코너를 돌아가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구의 위치에 따라서 1구역이냐 2구역이냐 3구역이냐에 따라서 두께 컨트롤, 두께하고 스트로크의 조합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1구역 경우에서도 배치 기울기가 작아짐에 따라서 당점의 높이의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의 대회전을 치면서도 뭐 관통샷도 나오고 숏팔로우도 나오고 롱팔로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배치에 따라 전혀 다른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워낙에 이제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이 테이블 안에서 내 공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족구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 두 공의 움직임의 조화, 서로 간에 이렇게 걸리지 않게끔 피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조화를 읽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연습을 통해서 많이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